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 일본 아베 문 대통령 친서에 눈길 한번 안 주고 태도 또 돌변, 한국 국제법 위반 또 거론한 현재 상황, 한일 회담 간 잔잔한 미소 뒤에 진실 밝혀져 소름 돋는 듯 일본 반응 글쎄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또 아베가 앞으로도 한국과의 관계를 절대 좁히지 않는다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어 일본 내부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면서 약 1년 만에 얼굴을 맞댄 우리나라 이낙연 총리와 악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보도진이 퇴장하자마자 태도를 바꾼 아베 총리는 일본 기업에 징용배상을 명령한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해 국교 정상화의 기초가 된 이 국제조약 한일 청구권 협정을 일방적으로 깬 것이라고 또 엄중한 어조로 한국 측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누가 누굴 비판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한결된 모습으로 나오는지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분명 우리나라가 친서를 가지고 직접 찾아가서 회담을 할 정도면 어느 정도 이 틀어진 관계에 대해서 화해를 하자, 중재하자, 이제 좀 그만하자 라는 메시지라고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저렇게 또 국제적으로 전혀 한국과 관계 개선 의지가 없다고 직접적으로 밝히는지 정말 개인적으로 잘 이해가 가지는 않네요. 실제 회담에서 아베 총리는 한국으로부터 받아든 이 친서에 눈길도 주지 않은 채 다시 징용 문제와 관련 관계를 본격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 국제법 위반 상황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국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25일 도쿄신문은 전날 일본 총리 관저에서 열린 이낙연 총리와 아베 총리 간 회담의 현장 분위기를 이렇게 묘사했는데요. 이 도쿄신문은 이 총리가 청구권 협정 준수 입장을 밝혔지만 구체적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전제한 뒤 대화를 촉진하는 분위기를 만든다는 목표를 달성했다는 한국 정부 관계자의 평가가 나왔지만, 실제 회담에 배석했던 이 일본 측 오카다 나오키 일본 관방부 부장관은 회담 성과에 대해 조금은 한일 간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 의미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 대해서 아직까지 일본은 양국의 입장차를 전혀 좁히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친서까지 들고 간 마당에 쳐다도 안 보고 오히려 보도진이 퇴장하자마자 바로 또 강제징용 문제를, 그것도 국제적으로 보도가 되는 입장에서 다시 밝힌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나라와 최소 평행선을 달리거나 오히려 앞으로 더 어긋나게 가겠다라고 우리는 인식을 할 수밖에 없죠. 이처럼 일본 신문 매체들은 대체로 작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이 징용 피해 배상 판결을 계기로 지난 1년간 악화일로를 치달아온 이 한일 관계의 개선 전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쪽에 무게중심을 뒀는데요. 아베 총리는 이번 회담을 통해 징용배상 판결에 대한 해법을 한국 정부가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재삼 천명하면서 즉 볼이 한국 측에 있음을 분명히 했고, 한국 정부가 이런 일본 측 입장을 받아들여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관계 개선은 어렵다는 논조가 결국 이 회담의 결과입니다. 도쿄신문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 또한 아베 총리가 문 대통령 친서가 든 봉투를 받고는 즉석에서 열어보지 않은 채 징용소송 문제에 한국 정부가 해결책을 강구하라고 거듭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친서를 받으면 친서부터 열어보죠. 이 신문은 이번 회담에서 강경한 태도를 누그러뜨리지 않는 일본 측과 한일 양국이 다가서는 모습을 연출하고 싶어하는 한국 측 사이에 온도차가 두드러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연출을 하고 싶다고 표현을 하네요. 실제로 이 오카다 관방부 부장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전날 회담 후 추가 설명을 요구하는 일본 기자단의 요구에 따라 브리핑을 열었는데요. 이 브리핑에서 한국 대법원 판결은 한일 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부터 무너뜨린다. 또 한국을 무시합니다. 또 한국을 비난하네요. 한국은 국제조약을 일방적으로 깨고 있다고 했다니 아베 총리의 회담 중 발언을 소개했을 정도로 이기에 이 사실상 한국과의 관계를 앞으로도 이전과 똑같이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게 일본 측 입장입니다. 관계 개선이란 앞으로 당분간 없다는 거죠. 이는 아베 총리가 그간 반복해온 입장이지만 한국이 국가 간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일본 외무성이 회담 직후 공개했던 발언보다 좀 더 한층 구체적이고 격한 표현이기 때문에 이번 회담에 대한 양측 간의 인식차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이니치는 이런 일련의 움직임은 징용 문제를 둘러싼 대응을 총리 관저가 주도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또 지적을 했는데요.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적이 있지만 이런 총리 관저에서 주도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너무 한국을 극도로 싫어하는 관계자들이 총리 관저 관계자들이고 실제 너무 감정적으로 이를 대응하다 보니 이성적인 판단을 못한다는 게 일본 측의 현재 가장 큰 문제인데요. 단적인 예로 수출 규제 품목 중에서도 일본 재계 내부에서도 아니라고 판단할 정도의 품목인 이 반도체 관련 품목들을 수출 규제 항목에 넣은 모습만 봐도 현재 일본 총리 관저 내부 관계자들이 얼마나 상식이 없는 부분인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현재 이런 모습 때문에 오히려 일본 내부 업체들은 매출이 떨어지고 있고 탈일본을 과속화하려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일본의 정밀 기계 및 EUV 포토레지스트의 경우는 독일과 벨기에 및 미국의 듀폰사가 치고 들어오고 있는 형국으로 일본 기업들은 한국 시장 잡기 대책 세우기에 현재 급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회담에서 아베가 이런 태도를 보이니 일본 반응은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일본 재계는 현재 굉장히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니혼게이자의 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 총리와 20분 남짓 진행한 회담에서 징용 판결에 따른 한국의 국제법 위반 문제를 두 차례나 거론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번도 아니에요. 결국 생각이 강제징용밖에 없다는 거죠. 이 한국의 국제법 위반 문제를 계속 얘기하고 싶다는 겁니다. 아베 총리는 회담 중에 국가와 국가 간 약속을 지킴으로써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돌리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언급한 데 이어 회담 말미에도 대법원 판결은 국제법을 명확히 위반해 한일 관계의 법적 기관을 근본부터 무너뜨린다. 국제조약을 한국이 일방적으로 깨고 있다면서 대법원 판결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다는 것인데요. 결국 이 발언은 아베 총리가 국회 답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반복해왔던 표현으로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보도된 바가 있기에 이 때문에 아베 총리는 이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그간 되풀이 얘기했던 자신의 생각을 한국 정부에 거듭 확인해주는 모양새가 되어버린 거죠. 현재 일본 언론에서는 오히려 한국과의 관계를 이렇게 끌고 가는 것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동일하게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식으로 여러 일본 언론사들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아사히에 따르면 일본 측은 징용 문제에 대한 대응을 한국 정부에 요구하는 입장에 변함이 없지만 징용 판결이 양국의 경제, 안보 분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계 개선을 진전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일본 정부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며 연내에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될지 주목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내달 예정된 이 동아시아 정상회의 등의 국제회의를 계기로 해서 한일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모색할 것 같다는 예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또 우리나라의 의지와는 다르게 일본 측에게 사실상 이 회담도 달린 모양새입니다. 억울한데 일본은 여기서 조건부 회담을 걸고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에게 있어서는 또 문제입니다. 이번 회담 후에 한국 측이 어떤 대응을 할지가 관건이다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할 줄 아는 말이 강제징용 문제밖에 없나 봐요. 자기네들 경제 작살나는 거에 관심이 없어. 무조건 얘네는 강제징용이에요. 우리나라에게 자꾸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에 대해 대응을 촉구하게 하는데 원인 제공자인 나라에서 대응을 하고 싶게끔 만들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때린 사람이 있고 맞은 사람이 있는데 아니 국가 간 관계에서 맞은 사람이 먼저 사과를 하라는 것이 이게 상식적으로 관계 개선에서 나올 수 있는 행동이 아니란 거죠. 그리고 현재 아베 회담 태도에도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답변할 기회조차 안 주고 기습적으로 한 행동 때문에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회담 말미에는 서로 평행선을 달리는 의견에 대해 점차 의견을 좁혀가는 방향으로 좋은 의견 제시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 회담의 모습이라면 아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의견을 아예 들을 생각이 없었다는 것이 이번 관전 포인트입니다. 특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회담 말미가 문제인데 아베 총리가 회담 말미에 강제징용 문제를 분명 처음에 언급하고 우리나라 이낙연 총리가 청구권 협정을 존중하고 지켜왔다라고 밝혔음에도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회담 말미에 또 한 번 더 푹 찌르면서 들어오고 우리나라 측에서 전혀 대응 답변을 할 기회를 주지 않은 점인데요. 현재 외신에 따르면 앞으로 5년 동안 우리나라와 일본은 이야기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을 정도로 아베는 독단적 판결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주변 관계자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했겠지만요. 특히 이런 모습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정권이 또 바뀔 것으로 예상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이번 한일 회담을 통해 어느 정도 서로 하나 정도씩은 양보할 앞으로 아베 총리가 언제 과거 사실을 인정할지가 중요하다. 지난 21일에 시작된 한일 역사 투어에 참가한 일본 고등학생 이노우에 아스미 양은 친일파들의 대표적인 만행이 자행된 남영동 대공분실 5층 고문 장소를 둘러보니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한겨레 신문은 지난 23일 한국사 배우러 온 일본 10대들이라는 기사를 통해 이노우에 양을 포함한 40명의 일본 고교생들의 한국 근현대사 견학 모습 및 인터뷰를 보도했는데요. 해당 기사에 따르면 일본 학생들은 평화의 소녀상 남영동 대공분실 등 아픈 한국 근현대사의 주요 장소를 견학하며 일본의 만행을 알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호소야 타카히로 군은
한국에 와서 직접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괴로웠다. 주변에서 돈을 받았으니 어쩔 수 없다 등 과격한 이야기를 하거나 아예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조금 더 제대로 공부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고 밝혔는데요. 기사를 일본어판으로 접한 대다수의 일본인들은 1200여 개가 넘는 댓글을 남겼는데요. 씁쓸한 것은 대부분 해당 기사를 부정하며 고교생들을 질타했다는 것입니다. 한누리꾼은 이 드라마는 픽션이며 등장하는 인물 단체 명은 실제 이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위안부는 당시에 일본 장교의 수입 이상으로 예금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근거 없는 주장을 했습니다. 아울러 조금호조차 전쟁을 모르는 시대에 태어난 젊은 학생들이 날조된 역사를 배우고 착각하지 마라. 나는 전쟁을 경험한 조금호에게서 위안부 이야기를 들었다. 위안부는 실제로 존재했지만 강제연행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실히 말해주고 싶다. 모집에 스스로 응모하고 꼬박꼬박 월급을 받고 먹을 거 먹고 그 시절엔 꽤 부유한 생활을 했던 걸로 알고 있다는 이도 있었는데요. 또 다른 네티즌은 중요한 것은 위안부 합의는 이미 끝났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이다. 위안부가 강제됐는지 자발적으로 응했는지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반면 피해자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말라는 것이 아니길 바란다. 젊은 사람들이 역사를 공부한다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다. 모모타 나오키 씨의 책에서도 한국과 중국의 힘이 약할 때 일본이 악행을 많이 했으니 이제 사과하자고 한다. 아베는 겉으로는 좋은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침략 전쟁에 대한 반성의 마음은 없는 것 같다 등 일본의 악행에 대해 일부 비판하는 일본인들도 있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알람 설정을 해놓으면